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탑 10 이렇게 하셨는데. 노원구의 이제 상계주공 9단지입니다. 상계주공 9단지가 최근에 이제 최고가가 7억 2,200이었고 네. 실거래가가 최근에 이제 5억대 거래가 됐습니다. 21평 기준이고요. 거의 한 30% 빠진 거네. 거의 그 정도 네. 수준이죠. 네. 그리고 9위 이제 도봉구가 될 것 같고요. 네. 도봉구의 주공 19단지 창동으로 확인이 돼요. 작년에 창동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이제 용적률 500% 이상 풀어주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해당 단지들이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 아까 말씀 주셨던 노도강 사람들이 이제 좀 투자를 많이 들어갔었죠. 25평 기준으로 최고가가 9억 7,700인데 실거래가가 6억 6천으로 해서 역시 많이 빠진 거죠. 여기도 한 30% 빠진 것 같고. 이제 8번은 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8번, 7번 같은 경우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랑 이제 강동구는 송파 바로 옆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는 강남 4구로 지목됐던 그러니까요. 것이죠. 네, 8번과 7번은 같은 이제 고덕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고덕도 많이 올랐던 데인데. 맞습니다. 예. 네, 그 5만 3천 세대로 해가지고 네, 인구를 이제 유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역이었죠.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하고 이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각각 확인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30% 정도 수준으로 해서 다 지금 한 30%씩 빠지는군요. 네, 지금 이 지역들은 아무래도 같이 들어오는 신도시의 이제 입주 물량이 2020년 경에는 대거 공급이 됐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거래가 가능하죠. 2년이 지났으니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거래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지금 공급가 대비 얼마나 올랐었던 거예요? 최고가는? 여기에 이제 고덕 아르테오는 59제곱, 그러니까 25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략적으로 한 5억 5천 정도 분양가였고요. 네, 그럼 몇 배 걸? 한 2배 오른 거예요? 한 2.5배 정도 올랐었죠. 그거 봐. 2.5배가 올랐어요. 올라도 진짜 그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2배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30% 빠진 거고. 네. 근데 단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 상투 잡으신 분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거 최고가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뭐 땅을 치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어쨌든 지금 강동구까지 확인이 됐고요. 네. 6번은 이제 옆에 있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의 주공 2단지가 될 것 같고요. 18평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 5억 8,25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분명히 협의를 해서 최고가가 된 거겠죠. 근데 실거래가는 3억 8천만 원 네, 수준입니다. 저는 이게 노도강이 강북구 아니었어요 원래? 그렇죠. 근데 네.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강동구가 됐어요. 그러게요. 그러네. 네. 이것도 노도강이 돼버렸네. 네, 알겠습니다. 5번째가 도봉구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창동주공 4단지 네, 이슈가 마찬가지로 됐던 곳이죠.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이제 기대감도 있는 곳이었고 창동 쪽은 최고가가 이제 7억 2,900만 원인데 실거래가가 4억 7천만 원. 여기도 20-30%. 네, 여기도 이제 네, 그런 상황이고 양천구에 있는 4위죠. 양천구에 있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여기는 이제 신정 뉴타운에 속하는 아파트입니다. 목동도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네. 이제 목동 사이트에서 여기를 보게 되면요. 이 아파트를 보게 되면요. 여기가 신정 뉴타운이라서 떨어진 거지 목동 시가지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을 그렇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목동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확인을 다 해서 보면요. 네. 여기도 가격이 한 20% 정도 좀 그래요? 낙폭이 있는 곳입니다. 네, 우선은 가장 많이 떨어진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이제 3단지 최고가가 14억 3천만 원이고 실거래가가 9억 2천. 네, 좀 제법 떨어졌네. 네,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그래요? 합니다. 왜냐하면 신정 뉴타운이 또 사이트가 서울에서 좀 외곽에 있는 뉴타운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성북구에 있는 정릉 힐스테이트 3차 네. 43평 기준으로 해서 10억 9,900만 원이었는데 실거래가가 7억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성북구에 실제로 기름 뉴타운이라고 해서 1차 뉴타운에 속하는 이 기름 뉴타운의 센터피스도 현재 가격 낙폭이 거의 유사하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성북구도 좀 가격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두 번째 강서구 마곡 수명산 파크죠. 여긴데 마고? 네, 마곡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외곽 지역들 위주로 해서 가격 낙폭이 지금 더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최고가는 10억 9,900만 원인데 실거래가는 7억 24평 기준으로 네. 그렇게 나타나네요.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 노원구고요. 노원구 중계동 주공 5단지 학원가 쪽에 속하죠. 여기가. 근데 이제 최고가는 6억 7천인데 실거래가는 4억 3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자, 10위에서 첫 번째 것까지 이렇게 서울의 전 지역에 골고루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집값이 오를 때 보면 말이에요. 강남이 올라. 그러면 그 주변이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그 주변이 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초가 오르니까 동작까지 가고, 네. 뭐 용산이 오르니까 마포 가고, 성동 가고 막 이랬어요. 맞습니다.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떨어질 때도 그러면 노원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옆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이렇게 갑니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실제 이제 그것도 데이터에 나타나는데 네. KB 부동산 지수를 제가 매주 동향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우선은 가장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 데가 도봉구 그리고 성북구 이쪽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강남보다 강북의 끝자락에 위치한 수요가 가장 덜한 데부터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외곽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강남이 떨어집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기사도 나기는 했잖아요. 네. 그 전셋값 10억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까 네, 보신 네, 것처럼 신호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남 이제 불패다 네. 이런 인식이 이제 조금씩 깨지는 순간이 이제 오지 않을까. 네. 그래도 서강한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초, 강남, 한남 여기는 막강하다. 막강하죠. 막강하기는 한데 한남 뉴타운도 3개월 전 대비해서 거의 이제 이거는 데이터로도 나타나진 않아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에 속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16억이었으면 현재 전화가 오는 거는 실투자금 10억 내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네,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바로 새 아파트가 될 텐데도 관리 처분 이제 계획에 대한 부분이 거의 임박했죠. 제가 알기로는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남 3구역. 3구역을 얘기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졌다고요? 실제 이제 내부적으로 거래가 되면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역시 매물은 조금 나오는 거고. 네, 매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전화가 오죠. 저 매수하실 의향 없으시냐고. 네, 그저께 받은 것 같아요. 저 전화를 소장님하고 이제 좀 안면을 트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3개월 전만 해도 제가 한남 뉴타운을 가서 보면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 당장에 자금을 못 구하는데 근데 전화를 해보면 매도자분이 1억을 올리더라고요. 그 당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근데 현재 이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급하다. 그때는 이제 한남 뉴타운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입지고 제일 좋은 아파트가 될 거니까 가격을 이 정도는 받아야 돼. 이런 인식도 현장에서는 조금씩 현재는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인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재개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이 이제 목전인데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게 뭐지?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요? 관리처분인가라는 게 나면은 매매가 안 되니까 그 전에 처분 물량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이제 거래가 되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높고
사실은 과거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심지어 거래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죠.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 초기 투자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인식도 있었어요. 작년 올 초까지만 해도. 근데 현재 기준에서는 다른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게 보이다 보니까 네, 한남 뉴타운에 대한 이제 물건들도 아무래도 심리가 기대에 대한 심리보다는 아무래도 좀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가 재개발 중에 대장주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들썩거렸던 데가 동작이에요. 그 흑석동, 흑석동, 흑석 맥구역 뭐 이래가지고 흑석, 그런 데도 그렇습니까? 흑석 2구역 뭐 이런 데가 있죠. 3구역도 맥구역 있고 뭐 이랬었어요. 5구역도 있고. 네. 네. 지금 재개발 시장도 다 그렇게 돼 있군요. 재개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상승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요. 심지어 저도 이제 부가현 3구역 인근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부가현 3구역을 매수를 하진 않았는데요. 점점 시장이 좋아질 때에는 제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도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게 재개발 상품이었어요. 근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그만큼 또 추풍낙엽처럼 좀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흑석 뉴타운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노량진 뉴타운도 맞아, 있죠. 노량진도 또 뭐 유명했죠. 네, 또 아현동 뭐. 그렇죠. 네. 이런 지역들 자체가 현재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 있거나 그 전 단계에 있기도 하거든요. 이 지금 그게 진행이 많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불과 3년 전의 인식만 하더라도 사업 시행 인가가 나도 취소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사람들이 더 컸어요. 근데 지금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무조건 개발이 될 거다라는 인식이 더 강하거든요. 이건 시장이 좋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에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실제로 취소되는 지역들도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업이 딜레이가 될 거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기다려야 되겠네. 지금은 그 건들 타이밍은 아니군요. 예.